우리가 보통 보면은 남편이 외도가 다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막 공격을 했던 뭘 했던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얘기를 나누던 주로 모든 잘못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주 흔히 발생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건 맞아. 잘못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잘못했다. 네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또 하나는 나는 잘못된 게 없어. 왜? 아내가 네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금 약간 틀려요. 요 얘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잘못한 거는 맞아. 즉 자기가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최소한. 잘못됐지만 내가 잘못한 이유는 바로 아내, 즉 여러분들, 즉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밥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잠자리 안 해줬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만 챙겼지 자기는 한 번도 안 챙겼잖아.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만 잡다한 얘기가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치명적인 게 있어요. 탓을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 얘기가 있고, 가정생활, 예를 들어 밥을 잘하는, 그러죠. 여러분들 뭘 해줍니까? 그때부터 이제 밥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 사람이 관계 중독에서 멈춰있는 상태지 관계 중독에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멈춘 상태지만 아직은 관계 중독에, 왜? 아내가 아직도 상간녀에 관련돼서 외도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관계 중독에서 멈추긴 했지만 관계 중독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로 하게 되냐면 관계 중독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생각이. 이거 생각이야. 좋은 게 들어오면 나빠지고 나쁜 게 들어오면 더 나빠져요. 요 아주 이상한 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만 넣으면 돼요? 좋은 것도 넣지 말고 나쁜 것도 넣지 말라고 제발 좀 남편한테 맞춰주고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애쓰려고 노력하고 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명들어서 뭘 해도 다 나빠. 뭘 해도 다 나쁜다니까. 처음엔 밥 안 해줘서 그래서 밤 열심히 했다면 그 꼴배기서 먹기 싫다 또. 신경질 막 나요. 그럼 여러분들 미쳐 죽습니다. 이게 문제가 원인이 안 되니까. 원인은 뭐예요? 관계 중독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문제는 요게 가정생활 얘기를 하면 그래도 가정생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뭐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에 뭐가 한수도 어떠냐면 신체를 가지고 논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 얘기부터 시작해서 몸매 얘기부터 시작해서 외모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가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왜? 사실이거든요. 사실만 얘기를 해요. 또 이것도 또 뚫어진 입이라고. 사실만 얘기하는 거야. 슬프게도. 거기에 성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또 골치 아파져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아내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성의 봉사활동을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얘가 또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좋아할 것 같죠. 되게 싫어해요. 이거 얘기할 때 이거 해도 싫어하고, 신체 얘기를 해도 가슴에 떠줘야 돼? 그것도 신경 쓴다면 그것도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할까? 이걸 다 하고 있는데도. 왜 싫어할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원인은 어디 있다? 관계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 속지 마. 이거 뻥이야, 뻥. 이거 잘못했다는. 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잘못했다잖아.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자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외도를 한 것이 잘못된 건 아는데 내가 심리장애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관계 중독에서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라도 내가 합리화를 시켜놔야지만 내가 그나마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 싫은 거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건 알아. 내가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요러요러한 탓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잘못된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없다 그러고 뒤돌아섰는데 얘가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건 스트레스예요. 하지 마.
욕일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요런 걸 가려낼 때는 신경도 쓰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웃으면 돼요. 그리고 웃으면서 할 얘기 다 해요. 웃으면서. 할 얘기 다 하면은 요 잘못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데 조목조목 해가지고 조목조목 신체 내색이 나타나면 신체 내색 조목조목 가려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가만히 좀 그것도 아니고 됐어 그만 얘기해. 그럼 그만 얘기하자 그래요 자꾸요. 남편이 이때는 아내의 탓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관계 중독에서 자기 자신의 관계 중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심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몰라요. 모르는 것이 죄예요. 이게 그냥 모르는 것뿐이야 몰라. 이게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잘못된 걸 몰라요. 다른 거는 내가 조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조금은 알아요. 그러나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니까. 자기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는 맞아. 그러나 이건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몰라서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웃으면서 알려주면 돼요. 알려주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 요 모르는 거를 알려주면 되는데 남자는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요게 하루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걸 몰라요. 왜? 지 필요할 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이 모르는 거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게끔 그냥 환경만 만들면 돼요. 환경.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이전하고 같이 가면 안 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감사하게도 지적을 해줬으니까 요것들에 관련되는 걸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남편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나의 생활 패턴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뭘 하냐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있어요. 지금까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는 방식이 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요. 밥을 열심히 잘 챙겨줬어. 지금은 내가 먹는 밥에 밥숟가락 딱 얹히면 돼요. 남편을 위해서만 살아왔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밥숟가락 얹히면 되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맨날 가서 애교 부리고 웃고 이래서 이제부터는 뭘 하면 돼요? 웃고 있으면서 남편이 애교 부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애교가 안 나가게 만들면 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맨날 24시간 집에 붙어 있어서 이제는 24시간 밖에 나가서 놀아야 돼요.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자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상생활하는 패턴들을 바꿔야 돼요. 정말 그렇다면 진짜 바뀌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됐을 때 이 변화됐던 거를 고착화시켜서는 안 돼요. 이거는 고착화되면 안 돼요.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편이 알게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변화됐던 거에서 남편이 서로가 협의를 해가지고 바꿀 건 바꾸고 그 다음에 아닌 건 아니고 이거를 상호 조율을 해야 돼. 남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려면 남편이 알려주는 방법은 남편에게 알아라 이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이건 또 뭐지? 이건 좀 알려고 들어요. 내가 놓으면 상대가 잡으려고 든다니까요. 그게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해요.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결혼 생활이 최소한 5년, 10년을 넘어갔다 그러면 내가 놔봐요. 한번. 놓으라니까 그냥 버리고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패턴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패턴을 바꾸면 이상하게 남편이 그걸 부여잡으려고 들어요. 왜? 이건 좀 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탓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탓을 하는 게 있어서 처음에 말을 못해요. 처음엔 탓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편해지고 웃고 있으니까 편안해지고 이러면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건 스트레스. 이렇게 맞춰가지고 막 내고 신경질 막 내요. 왜? 이 변화되기 싫거든요. 이거 싫어요. 그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돼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이게 네가 몰라서 이런 거다.
뭐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는 아냐. 이러면서 이제 툭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거 변화 이렇게 안 할 테니 그럼 니나 뭐 해줄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해요. 조금씩. 시간이 좀 걸려요.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아내는 비폭력주의지 어떻게 보면. 이에는 칼에는 칼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아내를 변화를 통해서 남편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아내의 탓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라는 거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얘기는 이건 조심해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잘못된 거 내가 잘못된 거 알아 그만해.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내가 잘못된 거 알았어 그래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을 안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어.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냥 다짜고짜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못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됐다. 걸린 게 잘 됐다. 이 기회에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바꾸려고 들진 않아요. 근데 이건 바꾸려고 들어요. 이 기회에 잘 됐다. 바꾸자라고 가는 거예요. 이 기회에 잘 됐다. 이래서 아내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너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또 해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이게 틀려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남자는 진짜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맞춰주죠. 싫어해요. 똑같이. 왜? 아내이기 때문에. 꼴보기 싫어 죽겠죠. 그냥. 왜? 아내는 잘 보셔야 돼요. 아내는 상간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는 상간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거를 해주려고 들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사생결단을 내야 돼요. 여기 사생결단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 남편이 성이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 그럼 한번 제대로 해보자. 내가 한번 제대로 가볼게 너 이 새끼야. 사생결 그렇다고 진짜 가면 안 되고요. 진짜 가면 안 되고요. 사생결단을 내야 돼요. 여기는. 그러면 이게 아니었는데 니랑 안 놀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나 제대로 배워올게. 그러면 어디다 배워올까? 장난치듯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여기에서 만들 때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뭐가 되면 위처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위처증 아세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그녀일 거라고. 이거는 못 견디거든요. 위처증 유발시키면 이게 진짜 이거 언젠간 또 치료해야 돼. 이것도 치료해야 돼. 근데 이것을 만들어 가려면 그나마도 낫죠. 왜? 지가 딴 애랑 놀 시간이 없어요. 아내 감시하느라고. 아내 감시하느라고 바빠요. 유일하게 의처증을 유발해야 되는 게 잘못을 아내의 탓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니 때문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유야를 먹느라고 무조건 의처증을 유발시켜. 나 지금 그 친구들이 다 모르는 거야. 자, 이어갑시다. 의처증. 그래서 이 무조건 아내의 탓으로 진행되는 거는 이유야를 막느라고 의처증을 유발시켜서 여자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이게 의처증이 뭡니까? 아내가 부정을 저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러면은 온통 모든 관심을 아내에게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게도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난데 뭘 해야 돼요? 의처증 치료를 해줘야죠. 적절하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다 치료하면 이게 다시 들어가요. 왜냐면 알려줄 건 알려주고 가슴이 작은 게 얼마나 예쁜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거기에 이제 누가 희귀집혀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고. 의처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내에 대한 아주 집착이가 돼요. 관심이 지나친 게 집착이에요. 집착을 관심으로 낮춰주는 수준까지 일부는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의처증을 유발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게 전문가의 개입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이 남편이 치료가 되면서 딱 왔을 때 아 전문가 개입 딱 돼 있었구나. 그래야 고맙게 얘기를 해요. 아내를 보호해서 정말 고맙다. 그래야 제가 시켰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의심을 걷어요. 걷어내는 대신에 이쁜 모습이니 그래 자기가 관심 가졌다.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얘기를 다 걷어들이고 정말 미안해요. 왜? 너무 이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 대처법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기가 잘못된 거를 일부 아는 거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얘기죠. 그럴 때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아내에 관련된 이 부분을 두고서 무조건 가게 되면 무조건 의처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가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새벽에 들어온다든가 술을 안 먹었는데 술 마니까 입가 심해가지고 술 냄새가 풀풀 난다든가 참 별걸 다 한다 그죠? 어차피 때려잡으러 가려면 제대로 미쳐야 돼요. 이 대처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치명적이긴 한 건데 위험해요. 혼자 하기에는. 왜? 진짜 그러면 이상해져요. 왜? 재밌거든요. 생각보다.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휙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래서 위험해요. 이런 거일 때는 어떠한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가능하다 그러면은 신경을 굉장히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변화를 갖게 하는 방식이지만 여기는 이 남편이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근거에다 둔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변화되게 한다. 거기에다 근거를 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정돈을 해나가게 되면 이 남자는 볼 것도 없이 의처증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의처증 유발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대응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좀 아시면 됩니다.